그거 나오면 다 해줬다. 이제 정부는 다 해줬어.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지구 지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라는 거예요.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또 네. 무주택자들은 또 마냥 손 놓고 있긴 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또 네. 언제 금방 오른다 이런 소식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래도 기다리는 게 좀 최선일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기다려야죠. 일단은 기다리는데 이제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숙제, 네.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짜야 되고요. 일단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태풍 올 때요. 네. 바람 막 불 때.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안 되죠. 날려가거나 네. 피해를 입거나 뭐 아니면 옷을 젖거나 넘어지거나 뭔가 있잖아요. 굳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는데 굳이 맞설는 용기는 그는 저는 용기가 아니고요. 그럼 무모한 도전 아닐까요? 네, 굳이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태풍이 불 때는 그냥 안전한 곳에서 관망 지켜보다가 계속 태풍이 온다고 해서 지하실 들어가 가지고 불 다 꺼놓고 겨울잠 자면 안 되잖아요. 안전한 곳에서 창을 보면서 예의주시는 해야죠. 예의주시는 해야 되는데 절대 맞서지는 말자. 네, 그래서 네. 저는 태풍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금리 인상이 태풍이 지금 치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치고 있고 미국도 더 할 거야. 바람을 더 불 거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정도면 됐겠지. 문을 열고 태풍에 겨울이 오기도 전에 그 제비 이야기 있잖아요. 네, 네.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다가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비는 되지 말자. 적어도 따뜻한 봄이 왔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올 때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켜보다가 어떤 신호들이 좀 오면 아 이제는 좀 내가 움직여도 좀 되겠다.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바닥을 지나가야만 다시 상승이 옵니다. 대세 상승이 오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 말고요. 중간중간 반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장을 기대를 한다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바닥이잖아요. 물론 무릎에 서서 이제 어깨에 파는 게 제일 일반적인 메커니즘이긴 한데 적어도 바닥을 알아야 바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기다리느냐 바로 들어가느냐는 이제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네. 적어도 바닥의 시그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먼저 반대로 고점의 시그널, 고점의 시그널은 이제 지나와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있었나요? 막 패닉 바잉 했죠. 막 영끌해서 불안해서 실수요자들이 막 샀고요. 주변에 보면 보수적인 성향들, 위험 회피 성향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대출 받기 싫어하고요. 안 사겠다는 막 그런 친구들이 맞죠. 네. 집을 사기 시작하면 약간 고점의 징조가 있고요. 언론에서 막 여러 가지 나오고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까지 규제 지역에 묶인다라는 게 이제 고점의 시그널인데 자 이제 저점의 시그널 반대로 네.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네네. 저점의 시그널들은 고점일 때는 패닉 바잉했죠. 그죠? 패닉 바잉, 영끌. 저점일 때는 패닉 셀링을 합니다. 투매. 집어 던지게 되죠. 그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변에 보고요. 막 집어 던지는 현상들.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집주인은 절대 사게 팔고 싶지 않아요. 어느 집주인이라도. 근데 주변에 봤을 때 너도 나도 매물이 증가하면서 막 집어 던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거의 갈 때까지 왔구나. 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정부 정책에서 항상 신호를 줍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참 친절하잖아요. 항상 보도 자료를 내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정책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언제가 풀리느냐. 서울 중에서도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가 풀리느냐. 그게 바닥의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박근혜 정부 때가 네. 양도세 면제, 5년간 양도세 면제 하잖아요. 양도세 면제가 나오면 거기에 칼을 하나 쥐어준 거예요. 야, 너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 내가 마징가 제트 칼하고 날개 하나 달아줄게. 너 열심히 한번 해봐. 라는 게 양도세 면제예요. 5년간 양도세 면제, 양도세 특례예요. 그거 나오면 다 해줬다. 이제 정부는 다 해줬어.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지구 지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리느냐, 5년간 양도세 면제. 양도세 면제 나오면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왔다면은 저는 그냥 들어갑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네네. 만약에 나오면은 저는 그냥 묻지마 들어갈 겁니다. 왜? 이게 나왔는데도 회복이 안 되면은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네. 없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IMF 때, DJ 정부 때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 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왔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 못하면 대한민국 끝난 거죠. 부동산은 끝났고요.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내수 경제라든지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뭐 세수도 감소하고요, 역전산업도 생기고 네. 소비도 감소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시키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예의주시하다가 요 카드가 나온다, 양도세 특례가 나온다,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에 풀렸다 그러면 저는 좀 필요한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좀 용기를 내셔라. 설사 1주택이 있어요. 네. 저는 뭐 개인적 성향이 투기를 막 조장하지는 않는데 집 하나 있는 분들이 이럴 때는 집 한 개 더 사도 되겠다. 용기를 좀 이 내셔라. 정도 되면 네. 보수적인 분들이라도 한 개 더 사셔라. 이때는 예금 좀 깨고 이럴 때는 뭐 주식 같은 거 있으면 좀 깨서 돈 보태서 대출 좀 이때는 대출 규제도 풀리니까요. 이때는 좀 용기를 내셔라. 아무 때나 용기 내지 마시고 그때는 용기를 내셔야 되고요.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가격을 좀 봐야 되는데 네. 가격 흐름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한 30% 정도 빠지더라고요.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조금 더 빠집니다. 네. 40에서 50%까지 빠져요.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투자 수요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실수요죠. 재건축 재개발에 그 오래된 녹물 나오는 아파트나 빌라에 내가 거주하겠다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네. 투자잖아요.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침체가 되면 아무래도 좀 투자 수요들은 좀 네. 빠지고요. 두 번째는 전세 레버리지가 약해요. 맞아요. 녹물 나오는 집에 세입자 입장에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해요. 10억이면은요. 옛날 개포주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은 새 아파트가 됐지만 새 아파트 되기 전에 10억짜리 매매 가격은 10억인데요. 전세는 9천만 원 뭐 이렇게 했어요. 그 왜? 정도. 아니 다 허물어가는 힘드니까. 집에 네. 그러니까 9천만 원 누가 들어와요? 진짜 돈 없는 분들, 9천만 원밖에 안 들으시는 분들 불편해도 사는 거죠. 레버리지가 낮다 보니까 버팀목 역할을 못 하죠. 떨어질 때 쑥 떨어지더라고요. 40에서 50%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레버리지가 받침이 되면 30% 정도, 전세 레버리지가 힘이 없으면 최대 40에서 50%까지는 빠지더라.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빠지면 거의 저점에 바닥에 가까이 왔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리느냐, 고점 대비 30%, 네. 또 레버리지가 전세 레버리지가 약한 곳들은 40-50% 빠지느냐, 규제 지역에서 풀리느냐, 패닉 셀링, 투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두고 있다가 뉴스 보니까 집값이 많이 빠진대. 그러면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죠. 네.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고요. 뭐 분기당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적어놓다가 지금이 이런 때인가? 내가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럼 실거래가 확인한 다음에 얼마 정도 빠졌지? 계산해보고 정부가 규제 지역 어떻게 풀었지? 뭐 이런 거 체크를 해보면 저는 바닥에 시그널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좀 확실한 신호들이 오기 전에 이제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제 미분양이나 또 할인 분양들이 좀 생기잖아요. 네. 이럴 때라도 차라리 좀 들어가서 당장은 조금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상향하니까 언젠가는 네. 좀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분양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미분양이 뭔가요? 시장의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네. 외면받은 거예요. 음. 외면. 그럼 왜 외면을 받았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야죠. 이유가 뭐냐?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괜찮아요. 입지도 괜찮고요. 뭐 괜찮은 아파트예요. 편의시설도 좋고요. 뭐 브랜드도 괜찮고 괜찮은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요. 떨어져요. 뭐 금리가 오른다든지 떨어져가지고 뭐 하면 안 될 것 같아. 수요가 줄어들어서 미분양이 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 영원히 죽어버릴까요? 뭐 저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부동산이 영원히 죽기야 하겠습니까?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되는 거는 정상이죠. 우리가 달리기 마라톤 하다가 계속 달릴 수 없잖아요. 달리다가 쉬다가 휴식을 취하고 또 달려야죠. 그러면 오르다가 좀 떨어지고요. 다시 또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미분양도 시간이 해결해 주느냐. 지금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약간 미분양 받아서 3년 후에 또는 살다가 5년 후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올라. 그런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입지가 너무 안 좋아. 이거는 뭐 나홀로 아파트, 또 입지도 막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막 그런데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들이 있고 너무 불편해. 5년, 10년이 지나도 도로 정도야 하나 뚫리겠지만 기반 시설이 별로 안 들어올 것 같아. 신도시는 뭐 당연히 좋은 거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좋은 신도시 같은데 미분양이 나면은 저는 무조건 고. 왜?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요. 근데 지나친 고분양가
이건 터무니가 없어. 음. 얼척 없어. 그냥 인프라도 안 좋은데 분양가만 높아. 시장 네. 분위기가 좋다고 고분양가 때려가지고 막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뭐 그런 문제 아니면은 뭐 혐오 시설들이 있다든지 혐오 시설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축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축사는 문제되지 않아요. 네. 왜? 축사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관리 지역에서 주거 지역이 확장이 되면서 아파트가 생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축사는 다 없어집니다. 도시계획에서 없어지고 민원 넣으면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축사가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 압구정 아파트 지을 때 앞에서 할아버지 농사 짓던 사진 유명한 사진 있거든요. 그 논이 결국엔 다 없어지고 빌딩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축사 같은 게 있는 거는 결국에는 도시 지역이 팽창이 되면서 없어질 거다. 네. 지금은 냄새가 나지만 없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뭐 교도소, 공항, 네. 공항. 교도소 옮기기가 쉽나요? 네, 어렵죠. 어렵잖아요. 누가 요즘 교도소 들어오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 네. 옮기려고 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혐오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미분양이 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을 바라볼 때에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주느냐? 시간이 지나도 해결 못 해주느냐 가지고로 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해결 못 해줄 것 같으면 그 미분양을 찾아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왜 한 2020년 막 분위기 좋을 때 그때는 막 흥분하고 연끌해가지고 네. 어디든 막 그냥- 그런 것도 안 보고 네. 그냥 묻지마 투자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막 잘 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사들도 막 고분양가 때렸는데 지금은 이제 선당 후곰이잖아요. 아니, 선곰후당이죠. 그쵸, 네. 아니, 선당 먼저 당첨되는 네. 거 아니고 네. 이제 먼저 선곰이기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분양이라면 이제 우리가 좀 판단을 하자. 그래서 미분양도 그냥 미분양이면 무조건 안 해라고 하지 말고 네. 시간이 해결해주는 옥석을 잘 가려서 옥석을 네. 가려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3기 신도시 같은 네. 거 혹시라도 미분양이 나면 그런 거는 무조건 잡아라. 우리 위례 신도시도 미분양 났었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상기 신도시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한창 또 사전 분양 때문에 좀 관심을 받다가 지금은 약간 관심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데 멀어졌죠.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좀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3기 신도시가 저는 뭐 당연히 좋게 보고요. 뭐 신도시가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도시가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발표하고 입주할 네, 네. 때까지 10년 정도 대형 프로젝트인데 언제 발표되느냐? 집값이 과열됐을 때. 그러니까 고점의 시그널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신도시 발표거든요. 왜? 집값 못 잡으니까. 네. 야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랬겠죠? 음. 어떤 분들 어떻게 해야 돼? 국토부에서 뭐라 그래서 저 공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급 어떻게 해야 돼? 저 신도시가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빨리 신도시 추진해. 그러면 이제 신도시가 발표되죠.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에 신도시가 나옵니다. 네. 자 이제 10년이 걸린다고 하죠. 10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결국 중간에 또 그러게요. 계속 산을 올라가면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에베레스트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또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신도시가 이제 본청약하고 입주할 때 되면 이제 내려가는 길에 분양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럼 시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야, 집값 떨어지는데 이게 메리트가 있어? 라고 하면서 시장 수요자들이 외면을 받고요. 분양받은 분들 사전 청약도 마찬가지고요. 본 청약도 받았는데 입주할 때까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 마음이 똑같죠. 그렇죠. 불안하죠. 예. 그럼 예. 또 그때 되면 이제 규제가 풀리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분양권 전매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분양권 매물들이 늘어나죠. 근데 안 팔리니까 또 피를 떨어뜨리네. 그래서 저렴하게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피도 막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피가 분양가보다 저렴해요. 계약금이 3천만 원이면은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3억이면 계약금이 3천만 원이잖아요. 10%. 2,500에 살 수 있는 거예요. 500만 원 마이너스 하면 나는 2,500만 주고 분양권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3기 신도시도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과거 똑같이 반복이 메커니즘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고를 때가 오면 저는 네. 집 하나 있는 분들 또는 자녀들 중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못 하신 분들 가점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 이름으로 투자하려고 애 이름으로 집 샀다가 팔았는데 애는 생애 최초 기회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억울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런 거 상기 신도시 분위기 안 좋아졌을 때 그렇게 분양권 같은 것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다가 마이너스 피 당연히 좋고요. 뭐 시범 단지 신도시 중에서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인데 피 2, 3천 정도다 그러면 저는 그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신도시가 실패한 적은 삼기 없기 신도시 때문에. 자체는 좋죠. 괜찮지만 그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 신도시가 얼마나 좋아요. 뭐 GTX 라인 다 들어오죠. 교통 좋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잘 들어오잖아요. 생활 편의시설 너무 좋죠. 학원 다니기 편하죠. 공원 잘 갖춰져 있죠.
얼마나 사? 서울 빼고는 뭐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신도시 아닐까요? 오히려 이런 좋은 주거 환경을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로 그럼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작년, 보면 되겠네요. 재작년처럼 막 과열됐을 때는 사실 그림이 떡이잖아요. 네. 근데 나한테 기회가 오나? 음. 근데 이게 침체가 되고 하락이 되면 이제 살려는 분들도 안 사게 되니까 오히려 저는 필요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신도시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이제 3기 말고 이제 1기가 네. 이제 재건축 시기를 이제 맞았는데 네. 지금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기 신도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기 신도시 뭐 네. 좋긴 하죠. 당연히 입지적으로는 뭐 일기 신도시보다 좋은 신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제일 좋은 땅에다가 땅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입지는 최고입니다. 입지는 최고인데 문제는 이제 노후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반 시설은 좋은데 아파트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이죠. 재개발은 기반 시설도 노후화되니까 네. 구역을 정해서 다 해버리는 게 재개발이고요. 일기 신도시는 이제 신도시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부에서 이제 마스터 플랜 만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약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이해를 해줍니다. 네. 왜 이해를 해주냐면 대선 기간에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자, 제가 대선 후보인데 자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해도 15년이 걸리니까요. 오래 걸리는데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찍어줄까요? 아니, 쟤 뭐래? 네,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찍어줄까요? 빨리 추진해가지고 임기 내에 네, 특별법 만들고 특별법 만들어 네. 특별히 스페셜하게 추진해가지고 임기 내에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정치란 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누가 찍어주냐고.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아까 우리가 신도시 3기 신도시 10년 걸린다고 했죠.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10년 만에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왜? 재건축은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그쵸. 복잡하잖아요. 네. 그렇죠. 신도시는 구역 정해서 수용해서 지어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10년이 걸리는데 조합원들끼리 수많은 이해관계와 건설사들 둔촌주공 사태 보듯이 건설사들 관계 맞아. 또 네. 그 공공 시청하고 뭐 여러 가지 시 군구 여러 가지 뭐 그 공공기관과의 관계 그 복잡한 메커니즘 또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죠. 이런 게 5년 만에 된다 말도 안 되고요. 마스터 플랜 특별법이 나와도 빨라야 15년 걸립니다. 네. 빨라야 15년. 빨라요. 선도지구가 15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좀 냉정해야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냉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을 못 하는데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왜? 나는 표 안 얻어도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법 나온 거 15년 걸리고요. 선도지구가 15년이 걸리고요. 전체적으로 다 끝나려면 30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3기 신도시보다 더 그럼요. 늦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네. 왜? 아직은 일기 신도시가 노후화가 우리 뭐 상계동이나 목동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데보다는 그 정도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논의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냥 말만 있었지. 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치권에서 공론화가 되고 특별법을 만든다라고 움직임이 생긴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발전 아닐까. 저는 굉장히 이게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고요. 재건축 사업의 장점이 뭐예요? 단계별로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건축 심의 받고 네. 뭐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단계가 있잖아요. 각 단계별 통과할 때마다 이제 플랜 카드가 하나씩 붙잖아요. 플랜 카드 효과라고 하는데 플랜 카드 붙을 때마다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땅. 네. 그러니까 15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좋게 생각하면 15년, 20년 동안 플랜 카드 여러 번 붙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지 왜 5년 동안 안 해주는 거야? 나 빨리 입주해야 돼. 이렇게 가버리면 그거는 스스로 지쳐버리게 되고요.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길게 보고 기다리면 차분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데 언제 빨리 해줘. 나 배고파 빨리 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 건 알고 맞아요. 냉정하게 네. 생각하고 긴 호흡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네. 좀 길게 바라보고 좀 살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왠지 가시면 이렇게 좋을 것 선거 같습니다.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절대 네. 취소는 안 됩니다. 세종시하고 똑같아요. 세종시 한번 딱 발표하니까 취소 못하죠. 왜? 충청도 표가 몇만 표인데. 그러네요. 일기 신도시 안 한다라는 발표하는 순간 30만 호죠. 가족까지 생각하면 100만 표가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 취소는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